아마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역시 언론에서의 변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미디어의 그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디어들이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하고 뭐 전통 미디어라고 하고 올드 미디어라고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그 언론 행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영년 차원에서도 그러고 시민분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포털과 관련된 그 뉴스, 그리고 포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포털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좀 여러분들과 계속 그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같이 그 토론과 그 저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뭐 4가지의 구성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보통 포털 하는데 포털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셔요, 많이. 그래서 포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포털 뉴스가 왜 영향력을 가지게 됐는지, 현재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포털이 미디어 행위를 하면서 포털 뉴스가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고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 말고도 이제 각 부분별로 또 추가로 이제 각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털 뉴스의 뭐 투명성이라든가 뭐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한번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기존의 TV나 그 신문, 라디오, 전통적인 오프라인 언론과 함께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등장했다. 그럼 어느 정도냐? 사실 뭐 너무 많아요. 2020년 말 9,896개예요.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됩니다. 10,000개.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게 집계가 됐는데 그 초창기 집계한 것은 200여 개에 불과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특히 이제 뭐 한국언론지능조사라는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93.2%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접속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그 포털의 뉴스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포털은 주로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정보를 검색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포털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학문적으로 포털 사이트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요. 웹사이트 정보를 분류하고 뭐 이것을 제공하기 위한 웹페이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털은 네티즌들이 정보를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사이트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털이 그럼 왜 등장하게 됐느냐?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포털은 이 찾아보기 쉽게 이용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필요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운영기업들은 대부분이 인터넷 초창기, 호황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사이트를 더 빨리 찾아주느냐, 이 서비스가 주된 사업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인터넷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기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이 이제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왔어요. 정보 검색 서비스를 투자하기도 하고, 메일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서비스라든가 블로그, 뭐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포털이 경쟁이 심해졌어요.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포털 간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유인하기 위한 뭔가 우리가 얘기한 미끼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킬러 콘텐츠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학계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뉴스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뉴스 서비스죠. 그래서 뉴스 서비스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털이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면서 이제는 단순하게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포털이 정치화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대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논쟁거리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2020년에 시사저널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네이버가 이제 3위,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6위, 유튜브가 7위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 자체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신뢰하는 언론 매체에서는 네이버가 5위,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9위. 그러니까 모든 언론사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영향력도 그리고 신뢰도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평가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로이터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로 있는데 여기에 매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라는 걸 발간을 해요. 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서 뭐가 나오냐? 한국형 뉴스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수집형 서비스가 한국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털이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비중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나라들,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은 직접 온라인 뉴스에 접속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속한다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이제 북유럽 국가들은 아예 거의 3분의 2 정도, 64% 정도가 직접 접속해요.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접속하는 나라들, 그 칠레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것을 유형화했습니다. 네 가지의 나라로.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예 한국형 모델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델이 이제 일본, 타이완, 뭐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이게 동남아권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이 세 국가하고 중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구글이 1등을 장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모든 그 검색 서비스가 구글로 다 1등을 이제 넘겨줬는데 유일하게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타이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독자 포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죠? 서치 엔진이 48%, 어그리게이터가 이제 뉴스 수집기입니다. 이 뉴스 수집기를 통한 것이 27%, 합하면은 뭐 엄청나죠? 70%가 넘습니다. 75% 정도, 4분의 3 정도가 특정한 사이트,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뉴스가 모여있는 사이트에서 본다는 거예요. 직접 본다라는 비중을 보시면 4%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떻게 뉴스 소비 패턴이 이제는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영향력이 한쪽으로 집중돼 있을 때의 문제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포털 뉴스의 문제점을 보냐? 포털 뉴스의 권한이 지금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누가 견제하느냐?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문, 방송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견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그리고 일정 부분 여당, 야당, 정치권, 내지는 학계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털 뉴스는 지금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감시와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금 못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너무 많아요. 먼저 제휴 언론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포털사는.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사실 포털사에 뉴스가 서비스되고 있는 게 한국의 뉴스 언론사가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언론사들만 선택적으로 지금 뉴스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스를 선택하는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른바 네이버와 다음이 만들어낸 포털뉴스 지유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털뉴스 지유평가위원회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공지능 뉴스 배열 편집.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 검증, 뭐 설명 가능성,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 인공지능 뉴스 편집은 별도로 우리 특강이 한번 그 전문가의 또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털 뉴스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 포털 뉴스 운영사가 책임성이 없어지고 있다. 자, 이제 언론사가 아직도 아니에요. 이것도 참 놀라운 겁니다. 사실 언론사가 아니라는 거.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포털 뉴스가 이제는 어떻게 책임성 있는 자세를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용자 중심주의. 포털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국민들이죠. 네티즌들입니다. 근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용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용자위원회 만들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유명무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포털 뉴스, 포털과 관련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경영진에서 바꾸면 바뀌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제도화에 대한 문제. 현재 포털 뉴스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이 바로 신문법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예요. 포털이라는 명칭도 없습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그래서 언론사가 아닙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책무를 안 지키겠다는 게 논리예요. 근데 만약에 언론사로 해주면 언론사의 책임도 질게요. 이런 정도의 아주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